제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폐막작을 포함한 상영작들을 발표하고 가수 김동완을 홍보대사로 정식 임명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온 김희정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 다녀오셨죠? 네, 어제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개막작 또 폐막작을 포함해서 총 173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네. 또 개막작은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죠. 디지털 3인 3색 2005. 또 폐막작은 유지태, 송강호 주연의 영화 남극일기로 정해졌습니다. 남극일기는 좀 익숙한데 디지털 3인 3색 2005라고요? 조금은 생소한 영화거든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네, 또 디지털 3인 3색 2005라는 영화는요. 아시아의 주목을 받는 3명의 감독이 각각 만든 단편을 모아놓은 이 옴니버스 형식의 프로젝트 영화입니다. 네. 꽃섬, 또 거미숲 등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송일곤 감독, 또 영화 친애하는 당신, 열대병 등을 통해서 아시아의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국의 아피차풍 위라세타쿤 감독, 네. 또 철남 이후 현대적 도시 공간에 놓인 인간의 신체에 대한 탐구를 해온 일본의 츠카모토 시냐 감독, 네. 이 3명의 감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송일곤 감독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네. 자유와 또 구원을 이야기하는 영화 마법사들이라는 영화를 내놓았고요. 네. 또 아피차풍 위라세타쿤 감독은 타이의 정글에서 찍은 영화 세계의 욕망, 또 츠카모토 시냐 감독은 호러 영화 혼몽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 세 개의 단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디지털 3인 3색 2005라는 영화로 네.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주제는 하나의 틀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제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세 개를 묶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남극일기 같은 경우가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남극일기 같은 경우는 이 거대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영화이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기대를 모으는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표방하는 디지털 영화라든지 네.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성격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송강호 유지태 주연의 영화 남극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억 원의 이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네. 남극의 영화 80도 추위에 도달 불능점을 정복하기 위한 6명의 그 탐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송강호는 탐험을 포기하려는 대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복점을 향한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네. 최도형 대장 역을 맡았습니다. 이 남극일기는 이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표방하는 이 성격과는 조금 다른 네.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병록 집행위원장은 남극일기가 거대 자본이 투입된 영화긴 하지만 약간은 독립영화 같은 느낌도 든다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사방이 다 눈이고 네. 6명의 그 탐험 대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인데요. 네. 또 남극일기 이 감독 임필성 감독은 이번 영화로 장편 영화로는 첫 데뷔를 하는 신인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네. 전주국제영화제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추운 곳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배우나 스태프들이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부상이 네. 많았다는 그런 영화기도 하거든요. 네. 또한 신인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독립 영화는 아니지만 독립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제작사인 사이더스의 차승재 대표가 네.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차승재 대표가 설명하기를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또 좋은 영화를 영화제 개막작이나 폐막작을 통해서 선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시기적 요인이 잘 맞지 않았었다. 네. 하지만 이번 남극일기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개봉 예정이거든요. 근데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이 5월 초기 때문에 또 그 개봉 이전에 미리 선보일 수 있다는 시기적 특성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쪽 그 전주국제영화제 쪽에 건의를 했고 네. 그게 받아들여져서 선정이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남극일기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먼저 저희가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극일기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전주국제영화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남극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미리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화의 그 김동완이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정식 위촉장을 받고 임명이 됐습니다. 네. 민병록 집행위원장은 이제 그 김동완이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홍보대사로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완은 이름뿐만이 아닌 발로 뛰는 홍보대사가 돼서 네.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가수에서 배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각오도 대단할 텐데, 김동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돌려차기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홍보 등의 문제로 인해서 흥행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영화를 봤던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요. 네. 이 실제로 이 민병록 집행위원장도 평소에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네. 그 김동완의 연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연기자로서 아주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배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동완 씨가 아주 깜짝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발언을 했나요? 그 질문 중에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노래를 하는 것이 더 좋으냐, 네. 또 아니면은 연기를 하는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연기가 더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인데요. 그 먼저 연기자를 데뷔를 했지 가수를 데뷔를 했을까요? 의외의 답변이네요. 예,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연기를 할 때는 마치 네. 새로운 여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설명을 해서 그 기자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 김동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연기자가 되고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주 재밌는 비유였네요. 네, 이제 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화의 멤버로 오랫동안 활동을 왔기 때문에 네.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연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할 때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김동완 씨 그 좋은 활동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주국제영화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발빠른 주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